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입니다. A부처에서 갑부터 정 4명의 직원으로부터 국외 연수 신청을 받아 선발 가능성이 높은 한 명을 추천하려고 하는 가운데 정부가 선발 기준 개정안을 내놓았다. 현행 기준과 개정안 기준을 적용할 때 각각 선발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이랬습니다. 그래서 현행과 개정안 이 두 개를 각각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현행과 개정안 전에 일단은 구분 자체가 외국어 성적, 근무 경력, 근무 성적, 포상, 합계 이렇게 남아있는 구조고요. 개정안도 똑같은데 일단은 각각에 대한 점수 배점이 달라요. 배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 경력은 15년 이상이 만점 대비 100%. 지금 써있는 게 만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70%, 10년 미만은 50%이다. 다만 근무 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인 자만 선발 자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정은 안 되는 거죠. 무조건. 맞죠? 정은 빼야 됩니다. 왜냐면 근무 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포상은 3회 이상이 만점 대비 100%, 1에서 2회, 1에서 2회는 50%, 0회는 0%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갑을병 중에 봐야 되는 거예요. 갑을병. 그 다음에 개정 현행. 그 다음에 개정을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 상황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갑의 경우는 외국어 점수를 봤더니 외국어 점수가 어디 보자. 갑과 을이 만점 대비 50%고 병이 80%, 정이 100%는 정 볼 필요 없고 병만 80%고 나머지 50%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15, 80%니까 24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근무 경력을 봤더니 갑은 만점, 을도 만점, 병은 10년이기 때문에 70%죠. 그래서 40점, 70%니까 28점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근무 성적은 을만 만점이에요. 그 나머지는 동점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대요. 그럼 모르죠. 그러니까 몰라요. 얘 만점입니다. 근무 성적이면 20점이죠. 20점. 됐죠? 그다음 여기도 모르죠. X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포상을 봤더니 포상은 갑은 2회. 2회면은 50%. 맞죠? 그 다음에 을은 4회니까 100% 받고 병은 안 받아요. 그래서 여기가 5점, 여기가 10점, 여기가 빵점이에요. 이렇게. 됐죠? 자,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좀 보시게 되면 여기가 60 더하기 X. 여기는 75, 85점이네요. 맞죠? 그 다음 여기는 52 더하기 X.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일단은 우리가 모르는 게 근무 성적인데 이 근무 성적 X는 기본적으로 20 이하입니다. 당연히 0보다는 커 낫겠죠. 맞죠? 근무 성적은 일단은 0점도 가능하니까. 됐죠? 0점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당연히 여기가 1등이에요. 왜냐하면 나머지 점수 20점을 더해도 택도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일단은 을이 되는데 일단은 이겁니다. 자, 잘 들으셔요. 만약에 일반적으로는 시간이 없어요.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종치기 2, 3초 전이에요. 그러면 그냥 답을 3번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형태는 문제에서 어떤 변화를 줄 때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죠?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강의할 때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라 그러냐면 값의 차이가 작으면은 뒤집어집니다. 근데 값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럼 안 뒤집어져요. 이게 심리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하셔야 되긴 하지만 일단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요건 이제 개정을 좀 볼게요. 개정을 보게 되면은 바로 좀 적용을 해보면 여기가 25점, 여기가 25점, 여기가 40점입니다. 여기가 두 번째는 근무 경력은 20점, 14점. 그 다음에 근무 성적의 만점이 10점으로 바뀌었네요. 그죠? 여기가 10점이에요. 나머지는 모르니까 뭐 Y라고 합시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포상 같은 경우는 여기가 10점 받고 여기가 20점을 받고요. 여기는 안 받아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는 55 더하기 y, 여기는 40, 50, 75. 점수 많이 깎였네요. 그 다음 여기는 54 더하기 y입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y가 될 수 있는 것은 y는 기본적으로 10점 이하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뒤집어질 수 없으면 안 뒤집는다고요. 앞에서는 여기를 확인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답을 골라야 된다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바꾸는 게 일반적이니까 3번을 고르라고 하지만 실제 답은 을인 겁니다. 을. 안 바뀌었어요. 됐죠? 그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시간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일반적인 형태를 따를 뿐이고 시간이 된다면은 끝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10점에 대해서는 뒤집을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을이 됐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2번 한번 가보죠. 12번. 다음 행렬의 셀 내의 숫자는 해당 지점 간의 거리를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 A부터 C 사이에는 운송로가 존재하고 A하고 C가 연결되어 있네요. 2라고 써있죠? 그래서 거리가 2km며 숫자가 없는 셀은 운송로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 출발지 S에서 목적지 F까지의 최단 거리는 그랬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왜 나머지 반은 없지? 없어도 되죠. 왜냐면 S하고 A는 4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S하고 A 4. 이 얘기는 S에서 A로 가는 것도 4지만 둘 자체가 어떤 방향성을 띠는 게 아니에요. 표를 보시게 되면 어디가 출발이고 어디가 도착이라고 써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S에서 A로 가는 게 4이지만 A에서 S로 가는 것도 4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됐죠? 자, 그 다음에 S에서 F까지 가는 최단 거리니까 일단 S에서 출발해서 F까지 도착을 하면 되는데 일단은 써 있는 게 S를 포함해서 총 7개입니다. 그죠? 7개. 그래서 S를 출발점에 놓자고요. 이렇게. 출발점에 놓고 그 다음 S랑 연결이 되는 게 A하고 B예요. 그 다음에 A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B, C, D입니다. CD 이렇게 쓸까요? 그래서 B, C, D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B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C하고 E예요. C하고 E입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B하고 연결되어 있는 C하고 E. 그다음 C랑 연결되어 있는 게 D, E, F입니다. D. 조금 복잡한데요. E를 좀 보냅시다. 이쪽으로. 그림이 안 이쁘니까. 이렇게 되고요. F. 이렇게 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D랑 연결되어 있는 건 F밖에 없어요. 이렇게. E랑 F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요게 답니다. 그리고 이제 써보면 S는 A로 가는 게 4, B로 가는 게 5고요. 그 다음에 A에서 B, C, D는 3, 2, 3. 3, 2, 3입니다. 그 다음에 B에서 가는 것은 3, 2. 그 다음에 2로 가는 게 2고요. 그 다음에 C에서 가는 건 DF가 1, 1, 2. 1, 1, 2. 그 다음에 D는 F로 가는 게 2. 2에서 F로 가는 게 4.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에서는 S에서 F로 가야 돼요. 결과적으로 F로 가야 됩니다. 맞죠? 이랬을 때 최단 거리는 그렇습니다. 최단 거리. 이게 꼭 몇 개 지점을 지날 필요는 없어요. 몇 개 지점을 지날 필요는 없고 최단 거리 이기만 하면 되는데 일단은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연결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F가 목적지입니다. 그럼 보세요. 1로 갈 수도 있고 1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A가 일단 4잖아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최단 거리, 최소 시간, 최소 비용이다 라고 한다면 가장 작아 보이는 거 위주로 먼저 조합을 하셔야 돼요. 가장. 맞죠? 그게 일반적이고 그게 답일 가능성은 아닐 가능성보다는 낮아요. 그죠? 아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만 그게 아예 답이 아니라고 또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을 삼아야 되니까 A로 가는 걸 먼저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없으면 B로 가자고요. 그렇죠? A로 갔어요. 그럼 A에서 F만 생각하세요. F만 생각했을 때 가장 빨리 가는 게 뭐예요? 다이렉트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거쳐서 가면
1이지만 거쳐가면 1이 늘어나요. 맞죠? 이해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끝났네요. 이렇게 하면. 끝났죠? 이렇게 하면. 4, 2입니다. 아쉽습니다.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울 필요가 있는데 끝났어요. 맞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게 5였다.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자, 숫자 좀 빡빡하네요. 빡빡해요, 숫자가. 여기가 뭐 3이고 여기가 1이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네요. 이게 제일 빠르죠. 다른 건 무조건 거쳐가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되네요. 이것도 똑같이 8입니다. 맞죠?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딱 거리만 물어봤으니까 요거만 되는 것이 아니라 A, D, F도 똑같아요. 요것도 8이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더 짧은 게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8이네요. 8입니다. 8. 8보다 작은 게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은 짧은 거부터 보셔야 돼요. 짧은 거. 다음 14, 15번 세트형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A건설회사에서는 B씨의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 B씨에서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건축물의 설계, 시공 등의 건설 과정이 쾌적한 거주 환경과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점수로 평가해서 인증하는 제도로 건축물에 다음과 같이 인증 등급을 부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점수별 인증 등급을 보시면은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 이렇게 나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친환경 건축물 최우수, 우수 등급이면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취등록세액 감면의 혜택을 받는다. 자, 일단은 얼마를 세금 내야 되는지 주어져 있지 않네요. 주어져 있지 않고 인증 등급이 최우수나 우수이면서 에너지 효율이 1등급 내지 2등급이다 라고 한다면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 1등급과 최우수 등급이면 12%부터 에너지 효율 2등급과 우수 등급이면 4%. 일단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효율이 3등급 이하 또는 우량 이하 또는이라고 했기 때문에 둘 중 적어도 하나입니다. 둘 중 적어도 하나를 만족하잖아요. 그러면은 감면을 못 받죠. 감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거. 자, 한번 가보죠, 이제. 14번. A건설회사가 신축하고 있는 건물에 예상되는 친환경 건축물 평가 점수가 63점입니다. 우량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너지 효율은 3등급입니다. 그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둘 다 포함되어 있네요. 친환경 건축물 평가 점수를 1점 높이기 위해서는 1,000만 원. 그 다음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2,000만 원. 이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축 건축물의 감면전 취등록세액은 예상액이 20억입니다. 20억. 됐죠? 이 상태고 A건설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은 취등록세 감면액 마이너스 추가 투자액. 기타 비용과 이익은 고려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극대화자 그랬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의 값이 가장 큰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결과가 손실밖에 없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럼 손실 중에 가장 작은 게 가장 큰 값입니다. 됐죠?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거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억 볼게요. 추가 투자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최소 투자금은 1억 1,000만 원이다 그랬는데 일단은 이겁니다. 최. 그 다음에 여기가 우. 여기가 1, 여기가 2죠. 그러면은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최우수 등급이다. 그러면은 얼마를 할인받는 거예요?
12%이기 때문에 12%면 2.4억입니다. 근데 비용이 얼마예요? 비용이. 최우수 등급을 만들려면은 지금 63점이라고 했네? 63점? 63점이니까 17점 올려야 되죠. 17점. 맞죠? 그럼 1억 7천이 들어요. 그 다음 에너지 효율은 2등급 높여야 되니까 4천만 원이 들죠. 그러니까 2.1억이 듭니다. 그러면 이득은 이득이에요. 맞죠? 이득은 이득입니다. 그 다음에 우량입니다. 우량이 아니죠. 우수죠, 우수. 우수면 8%입니다. 8%면은, 8%면은 얘가 7점 올리는 거죠. 7천만 원. 감면 혜택이 얼마냐면은 1.6억. 그 다음에 여기가, 7점 올리는 거니까 7천만 원. 그 다음에 등급은 에너지 효율을 1등급 만든 거죠. 1등급. 4천만 원이 들었네요. 1.1억이에요. 그럼 이것도 되죠. 실제로 얘보다 얘가 더 좋은데요. 왜냐면 2.4억을 감면받고 2.1억이 들였으니까 3천만 원 이득이에요. 요거는 이거 들고 이거는 내야 되는 거니까 5천만 원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얘보다 얘가 낫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요거면 최우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감면 혜택은 1억 6천인데 일단은 여기서 벌써 1억 7천이 들어요. 그럼 뒤에는 볼 것도 없죠. 왜냐면 무조건 얘가 더 작을 거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거는 4% 감면 받죠. 4%면은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 맞죠? 8천만 원. 20억이었으니 맞죠? 자, 그래서 8천만 원이 되고 들어가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우수 등급과 에너지 효율 2등급이 되려면은 7 이거 맞죠? 그렇죠? 한 등급 올리고 7점 올리는 거니까 0.9억이 손해입니다. 요거였네요. 맞죠? 그래서 기억은 이득을 보려면은 최소 투자 금액은 1억 1천만 원이고 실제로 얘가 가장 이득입니다. 됐죠? 니은 친환경 건축물 우수 등급 에너지 1등급 받기 위해 추가 투자할 때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크다 확인해봤습니다. 니은도 맞아요. 디귿 에너지 효율 2등급을 받기 위해 추가 투자하는 것이 3등급을 받는 것보다 A 회사에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다. 제가 이것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아마도 요 문제가 PSAT 문제거든요. PSAT 문제를 이제 가져오신 것 같은데 이 문제에서 아마 이 문제에 출제하신 분도 이런 의도는 아니었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요 말을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당연히 틀린 거거든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에너지 효율을 2등급 받기 위해 추가 투자하는 것이 3등급보다 이익이래요. 근데 보세요. 에너지 효율이 2등급만 되면 감면 혜택이 있나요? 없어요. 둘 중에 적어도 하나를 만족하면 감면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만 높인다라고 해서 2등급으로 높인다고 해서 감면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알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알 수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됐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가보겠습니다. A건설회사의 직원들이 신축 건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말을 한 사람은 현재 우리나라의 신축 건물의 등급 우량이다. 맞고 을은 신축 건물 예상 평가 결과 취등록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없죠.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기 위해서 에너지 효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평가 인증 등급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동시에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받을 수 없어요. 이렇게 투자를 해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예상평가 결과로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고 3번 추가 투자를 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됐죠?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인증 등급도 높여야 되지만 4번 얼마간의 투자가 필요한지 계획하는 것은 예산관리의 일환이야. 이거 뻔한 얘기고 그 다음에 5번에 추가 투자 예산안을 배정하기에 앞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돼. 자,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모듈형의 내용인 거죠. 예산 당연히 배정하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하려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모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듈.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히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넘어가서 17번 한번 볼게요. (17번) 같은 경우는 달력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M공사에서 4월 1일 월요일부터 한 달 동안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연교육 4회, 금주교육 3회, 성교육 2회를 실시하려고 한다.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교육 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편의상 이렇게 쓰겠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실제 달력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라고 돼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써도. 편의상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월 1일이, 여기가 1일이에요. 칠, 8, 10. 이 달력이 없으면 문제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달력을 그리고 하는 겁니다. 꽉 차 있네요. 24, 25, 26, 27, 28. 끝났습니다. 29, 30. 지금이 4월 달이니까 30일까지 있죠. 4월 달은 30일, 4주 2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월 1일을 월요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월요일과 화요일이 5일씩 들어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4일인 겁니다. 가볼게요. 일단은 금연 교육은 일단은 4회를 해야 돼요. 금연은 4회입니다. 그 다음에 금주는 3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교육이 2회예요. 가볼게요. 일단은 금연교육은 정해진 줄쳐보세요. 같은 요일에만 주 1회 실시하고 화수 목 중에 해야 됩니다. 금, 연.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날짜가 요일이 고정돼 있어야 돼요. 화요일 할 거면 쭉 화요일만 하고 수요일만 할 거면 쭉 수요일만 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금주는 월요일하고 금요일만 제외한 다른 요일에 시행하며 주 2회 이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주 1회인 거고 얘도 주 1회인 거예요. 맞죠? 주 1회인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안 된대요. 그러면 금연하고 금주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가요? 다른 거예요. 왜냐면은 월요일하고 금요일날 안 하는 것 자체는 공통이지만 금연 같은 경우는 하루를 고정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금주 같은 경우는 요일은 상관없어요. 화수목 중에 고르면 되는 겁니다. 상황에 맞게. 됐죠? 그 다음에 주 2회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성교육은 4월 10일 이전, 같은 주에 이틀 연속입니다. 요거 이전이에요. 됐죠? 그래서 같은 주에 이틀 연속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주에 2회 할 거예요. 2회. 연속.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4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워크숍입니다. 자, 그게요. 안 되니까. 맞죠? 그 다음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안 돼요. 신나게 썼는데. 됐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4월 안에 해야 된다. 보세요. 금연 같은 경우는 4회를 해야 되는데, 이때가 안 돼요. 그러면은 금연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금연은 동그라미, 흰색 동그라미로 합시다. 이게 금연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요게 이제 금연인 거고. 그 다음에, 그 금주는 월요일하고 금요일을 제외하고 3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중에 3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 중에. 맞죠? 요 중에 3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면 성교육은 이틀 연속 4월 10일 이전에 4월 10일 이전에 이틀 연속 할 수 있는 것은 언제밖에 없어요. 보세요. 요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냐면은 둘 중에 하루는 뭘 해야 돼요? 금, 주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이틀 연속 하려면은 이렇게 돼야겠죠. 성교육은 이때 해야 되네요. 맞죠? 그러면은
금주는 일단 첫 번째 금주의 교육 날은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여기가 이제 뭐예요? 여기가 불확실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보통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확실한 것을 불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봅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경우인데 참인 것처럼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틀리는 거죠. 그래서 관건은 이쪽에 있긴 합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1번. 금연교육이 가능한 요일은 화요일과 수요일이에요. 금연교육이 가능한 것은 화요일만 가능한 겁니다. 화요일만. 그 다음 2번. 금주교육은 같은 요일에 실시해야 돼요? 안 되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맞아요. 금주교육은 같은 요일에 실시할 수 있다. 이런 맞는 말입니다. 같은 요일에 실시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확실하지 않게 얘기하는 건 이건 맞다고요. 이건 맞지만 확실하게 같은 요일에 실시돼야 돼.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하지만 실시될 수 있다. 이러면 불확실하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2번은 틀렸다. 3번. 금주교육은 4월 마지막 주에 하는 것은 금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4월 30일에도 교육이 있죠. 4번이 답이고요. 5번. 성교육은 4일 또는 5일, 8일 또는 9일이에요. 4일, 5일입니다. 됐죠? 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성교육은 확실한 정보인데 확실한 정보를 어떻게 한 거예요? 불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5번은 완전하게 틀린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보세요. 보통은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얘기했다. 이러면은 틀린 거예요. 이거는. 확실한 걸 확실하게 얘기했다. 맞고요. 불확실한 것을 불확실하게 얘기했다. 맞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확실한 거를 불확실하게 얘기했다. 이러면 일반적으로는 맞다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성교육은 4일과 5일 또는 8일과 9일에 시행된다. 그러면 사실은 또는이란 얘기는 둘 중 적어도 하나. 그러니까 둘 중 하나라는 얘기거든요. 둘 중 적어도 하나. 그러면 4일과 5일에 선택돼도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됐죠? 하지만 누가 봐도 5번은 8일, 9일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제하는 거죠. 근데 확실한 정보라 하더라도 불확실하게 얘기했을 때 맞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100% 오답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답이 정 없을 때 그럼 5번이 답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19번 한번 보시죠. 19번. 자, 19번 같은 경우는 귀하팀은 출장 근무를 마치고 서울로 복귀하려고 한다. 서울에 가장 일찍 도착할 수 있는 예정 시간을 고르시오라고 하는 문제인데, 자, 이런 것들은 제가 항상 거듭 강조하지만 가장 빠른 거는 일반적으로 답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습니다. 기아에 소속된 팀원은 총 4명이다. 그 얘기는 5명이란 얘기죠. 기아가 소속된 팀원은 총 4명이다. 대전에 출장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야 되고 고속터미널은 은행, 편의점, 화장실, 패스트푸드점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시설별 소요 시간. A 과장 긴장이 풀려서 그런가 햄버거 먹어야겠네. B 화장실. 자, 일단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햄버거 먹는데 햄버거. 두 번째는 화장실입니다. C는 그럼 그 사이에 은행을 들러. 귀하는 편의점 4군데를 들렸어요. 그죠? A 과장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이 16시 50분이니까 각자 볼일 보고 돌아와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패스트푸드점이 25분, 화장실이 20분, 은행이 30분, 그 다음에 편의점이 10분. 이러면 가장 오래 걸리는 것은 은행이에요. 은행. 그럼 현재 시간이 16시 50분이니까 가장 빨리 오는 건 뭐예요? 17시 20분이 되겠죠. 맞죠? 이때가 가장 빨리 도착한 시간이에요. 가장 빨리가 아니죠. 가장 늦게 도착한 사람이 17시 20분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17시 20분일 때 대전 출발에 대한 버스를 타려고 봤더니 17시 30분에 있어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죠? 17시 30분에 출발한 걸 타면 자녀 좌석수가 3개이기 때문에 한 명이 못 타요. 4명 다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차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17시 30분 걸 못 타기 때문에 자녀 좌석수가 4개 있는 17시 45분 걸 타고 19시 45분에 도착하면 된다는 얘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는 계산이 많은데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어떤 거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좀 체화를 시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오래 걸릴 수 있는 유형이 되니까요. 됐죠?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